Hey, you soldier. Cutie Asian girl? 브래디 대위의 큰 목소리가 루마니아 미군 기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키 190cm의 거대한 남자가 작은 아시아 여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동료들과 히히덕거렸어요. 저기 봐, 또 통역병 왔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한지우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대위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고 합동훈련 참여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수부대? 브래디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한국 큐티거리 특수부대? 김치 만들기 특수부대? 병사들의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위험한 빛이 번뜩였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깨워서는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루마니아 동남부 미군 해외 주둔기지의 새벽은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3월의 공기 속에서 한지우는 홀로 서 있었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거대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어요. 또 아시아 여자가 왔네. 브래디 대위의 목소리가 훈련장 한편에서 들려왔습니다. 키가 190cm가 넘는 그는 지우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죠. 텍사스 출신답게 거친 억양으로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깡마른 애가 우리랑 같이 훈련한다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주변의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지 사흘째, 그녀는 여전히 통역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 동양공주. 브래디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통역실은 저쪽이야.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브래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도 훈련에 참여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명령? 브래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켈러 중령님이요. 브래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켈러 중령은 기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 아침 6시 정각,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체력 단련, 사격 훈련, 장비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말없이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저 얌전한 아시아 여자로만 보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시끄러워졌습니다. 병사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래. 누군가 수근거렸어요. 웃기지 마. 저런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지우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주변의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지는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휴게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지우는 홀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기지 외곽의 통신 안테나가 설치된 언덕이었죠. 어둠 속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언덕에 도착한 지우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최첨단 위성 통신기였어요. 위성 통신기의 화면이 파란 빛으로 깜빡였습니다. 지우는 특정 주파수에 맞춘 후 암호화된 신호를 보냈어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버린, 상황 보고하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입니다.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직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내부 배신자가 이번 주 안에 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움직임인가요? 최신 무기 기술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감시하겠어요. 통신이 끊어진 후 지우는 장비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훈련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브래디 대위는 의도적으로 지우에게 힘든 과제들을 맡겼어요. 무거운 장비 운반, 장거리 달리기, 복잡한 장애물 코스까지 모든 걸 혼자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때, 동양공주? 힘들지? 브래디가 조롱조롱 물었어요. 지우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특수훈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점심시간, 지우는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기지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디였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우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무슨 책?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보여줬습니다. 미군 역사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어요. 흥미롭네. 브래디가 비웃었어요.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브래디는 잠시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녀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지우는 평소와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꿨어요. 기지 뒤편의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면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창고 뒤에 숨어서 기다리던 지우 앞에 브래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역시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브래디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을 터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브래디가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1시간 후 그녀는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지에 긴급 경보가 울렸고 모든 병사가 집합 장소로 뛰어나왔어요. 켈러 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켈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어젯밤 우리 기지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지우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켈러가 계속 말했어요. 모든 인원의 동선과 통신 기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브래디가 슬쩍 지우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합이 끝난 후 브래디는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한국 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매일 밤 어디 가는 거야? 산책이요.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산책? 브래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매일 밤, 그것도 같은 시간에? 지우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불면증이 있어서요. 걸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 브래디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오늘 밤에 같이 산책해볼까?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이고, 받아들이면 임무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좋아요. 지우가 결심한 듯 답했어요. 같이 걸어요. 그날 밤 10시, 브래디와 지우는 함께 기지를 나섰습니다. 브래디는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어디로 갈 거야? 브래디가 물었어요. 평소에는 저 언덕까지 가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언덕을 향해 걸었어요. 브래디는 지우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냥 걸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브래디가 언덕 정상에서 물었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해요. 지우가 바위에 앉으며 답했어요. 고향 생각도 하고 내일 할 일도 생각하고요. 브래디는 실망했어요. 별로 의심스러운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그냥 통역병이야? 브래디가 갑자기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위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죠.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대위님도 있으실 테고요. 브래디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지우의 말과 행동에서 평범한 통역병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지의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어요.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모든 병사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깊숙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켈러 중령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켈러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다음 주까지는 모든 자료를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켈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스위스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계좌번호는 아시죠?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켈러 중령이 바로 찾고 있던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지우는 브래디에게 접근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컴퓨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지우가 부탁했어요. 뭐 했을 건데? 브래디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서요. 브래디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의 컴퓨터를 빌려줬어요. 지우는 겉으로는 이메일을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지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몇 분 만에 켈러 중령의 개인 폴더에 접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일들을 훑어보던 지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켈러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건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금액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 달했어요. 다 됐어? 브래디가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지우가 침착하게 답하며
컴퓨터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작은 USB에 복사해 두었어요. 이제 켈러를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긴급히 상부에 연락했어요. 울버린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지우가 위성통신으로 보고했어요. 켈러 중령이 배신자입니다. 확실한가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치챌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통신을 끝낸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방을 뒤져놓았거든요. 침대 시트는 엉망이었고 옷장 안의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숨겨둔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켈러가 눈치챈 건가? 지우는 긴장했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래디와 3명의 병사가 그녀의 숙소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켈러가 브래디를 시켜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상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창문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2층 높이였고 아래에는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거든요. 대신 지우는 천장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의자를 쌓아 올린 후 지우는 천장의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몸을 구부려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없다. 브래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창문으로 도망쳤나 봐요.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안 돼. 기지를 벗어날 수는 없어. 찾아. 병사들이 방을 나간 후 지우는 환기구를 통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였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을 때 이런 상황을 수없이 연습했거든요. 환기구를 통해 지우는 기지의 중앙통제실 위쪽에 도달했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켈러 중령이 여러 명의 병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를 찾았나? 켈러가 물었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브래디가 답했어요. 하지만 곧 찾을 겁니다. 그녀는 위험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지우는 충격받았어요. 켈러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령님, 브래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 여자가 첩자인가요? 증거가 있나요? 켈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 브래디 대위, 자네는 명령만 따르면 돼. 의심하지 말고. 하지만은 없어. 켈러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를 찾아서 조용히 처리해. 알겠나? 브래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환기구에서 나와 켈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지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작은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푼 후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켈러의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화면을 보던 지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켈러가 지금까지 판매한 기밀 정보의 목록이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최신 무기 기술, 작전 계획, 심지어 다른 나라 요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게 돈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지우는 재빨리 USB를 삽입해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켈러 중령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켈러 중령님. 지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 켈러가 비웃었어요. 내 컴퓨터를 뒤지고 있는 첩자에게 무슨 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켈러의 뒤쪽 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디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중령님, 저는 첩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말했어요. 오히려 첩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누가 첩자라고 생각하나? 바로 중령님이요. 켈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증거가 있나? 지우는 손에 든 USB를 보여줬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중령님이 지난 6개월 동안 팔아온 기밀 정보들 말이에요. 그 USB를 내놓아. 안 되겠어요. 켈러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브래디가 뒤에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중령님, 잠깐만요. 브래디, 뭘 하는 거야? 저 여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브래디가 힘겹게 말했어요. 중령님이 정말 배신자인가요? 켈러는 브래디를 뿌리치고 다시 지우에게 총을 겨눴어요. 둘 다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굴려 켈러와의 거리를 좁혔어요. 켈러가 총을 쏘려 했지만 지우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켈러는 다시 총을 집으려 했지만 지우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으로 켈러의 다리를 걸었어요. 켈러가 바닥에 넘어지자 브래디가 총을 주워들었습니다. 끝났어, 켈러. 브래디가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하지만 켈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권총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이기는 줄 알아? 켈러가 지우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박살났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켈러는 사방이 포위된 상황을 보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다 죽어. 켈러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지우에게 총을 쏘려는 순간 지우는 번개처럼 몸을 돌렸어요. 동시에 그녀의 다리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켈러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총알은 천장으로 빗나갔고 켈러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즉시 켈러를 제압했습니다. 켈러 중령, 국가 기밀 유출 및 반역 혐의로 체포합니다. 특수부대 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켈러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지우를 노려봤어요.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를 얕봤기 때문이에요.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브래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우를 체포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해. 브래디가 지우에게 말했어요. 널 의심해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우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수부대 대장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우 요원. 임무 완료했습니다. 지우가 간단히 보고했어요. 브래디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우가 정말로 특수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틀 후 기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켈러의 체포 소식은 극비로 처리되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가 급작스럽게 전속되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브래디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돼? 브래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들어오세요. 브래디는
방 안에 들어와 지우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한 아시아 여자로만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넌 정말 누구야? 브래디가 궁금해했어요. 한지우예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게 아니라 브래디가 말을 이었어요. 너의 진짜 정체 말이야.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토와 한국군 합동 첩보작전팀 소속이에요. 지우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임무는 내부 배신자를 찾는 것이었고요. 정말 대단해. 브래디가 감탄했어요. 처음부터 켈러를 의심했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위님을 의심했었어요. 브래디는 깜짝 놀랐어요. 나를. 켈러 중령이 대위님을 이용해서 저를 제거하려 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다는 걸. 그래서 나를 도와준 거야? 대위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이용당한 것 뿐이었어요. 브래디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해, 정말로. 브래디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부터 널 무시하고 조롱했어. 괜찮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반응은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여자라는 이유로, 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을 이용해요. 이용한다고? 사람들이 저를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방심하게 되죠. 그게 제게는 장점이에요. 브래디는 지우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자신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브래디가 약속했어요. 고마워요.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새로운 임무인가? 브래디가 물었어요. 네.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해요. 어디로? 말할 수 없어요. 지우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밀이거든요. 브래디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지우 같은 요원에게는 항상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헬기 소리가 기지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군용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어요.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브래디를 비롯한 여러 병사들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지우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대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병사가 예의상 인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지우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브래디는 지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잘 가, 한지우. 브래디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 대위님도 좋은 군인이에요. 지우가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지내세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죠.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헬기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류시원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류시원이 말했어요. 임무 완료했습니다. 지우가 간단히 보고했어요. 지우가 헬기에 오르려는 순간 브래디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야, 한지우. 지우가 돌아봤어요.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대접할게. 브래디가 소리쳤어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루마니아 기지가 보였습니다. 브래디는 여전히 착륙장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이번 임무는? 류시원이 물었어요. 흥미로웠어요. 지우가 답했어요. 편견이라는 게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헬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유럽 대륙이 보였어요. 다음 임무는 어디인가요? 지우가 물었어요. 아프리카 쪽이에요. 류시원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UN 평화유지군으로 위장해야 해요. 또 다른 신분이군요. 이번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류시원이 새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우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할까요? 류시원이 물었어요. 네. 지우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답했어요. 헬기는 석양을 등지고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지우의 모습이 점점 하늘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그녀를 약한 여자로 오해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편견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루마니아 기지에 남겨진 브레디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교훈이 생겼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영웅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브레디는 새로운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절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특별한 사람일 수 있거든. 그리고 그는 언젠가 다시 지우를 만날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제로 코드 작전은 끝났지만 한지우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